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하이카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하이카라의 단원 김현지입니다. 하이카라가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에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릴 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카라의 첫 작품인 로테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함께할 세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카라 대표이자 연출이신 서승인 연출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로테운스의 조연출을 맡은 주혜령 연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카라에서 연출하고 있는 주혜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테운수에서 운수 역을 맡으신 김태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하이카라의 첫 작품인 로테운수를 어떤 작품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롯데운수 2020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작품이고 제가 연극으로는 처음 하게 된 작품이기도 해요. 젊은 베르텔의 슬픔과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모티브로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성 캐릭터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써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낭만적이거나 혹은 사랑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된 작품이고 그런 방식에서 여러 연출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작품에서 사실 하이카라라는 단체를 본격적으로 프로의 세계로 끼어들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어쩌다 이제 쓰게 됐냐면 작품 자체 처음 시작은 로테로 시작을 했는데 로테 자체는 제가 사실은 뮤지컬 베르테르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뮤지컬 베르테르를 처음 봤었을 때가 제 기억에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에 사실 뉴스 키워드가 안전이별이었어요. 안전이별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약간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베르테르를 보고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되게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어떤 이제 한 여자를 향한 순정을 가지고 해바라기처럼 그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사실은 나와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나오면서 이게 진짜 나한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대에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되게 소름 끼치는 일인데 나랑 사실은 사귄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말 몇 번 섞어봤던 남자가 내 이름을 유서에다 적고 자살을 한다? 아, 끔찍해. 라는 생각을 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될 거고 심지어 베르테르라는 작품이 나왔던 그 시기에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평판은 어떻게 되는가? 그 여자의 그 이후 삶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집에 오면서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베르테르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이걸 써보자. 이게 현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면 이걸 정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품이 이제 좀 짧기 때문에 같이 좀 더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좀 한국 작품을 또 가져와 보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다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뚝배기가 무슨 뜻인지도 다 알잖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김첨지가 와서 그 마누라를 때린단 말이야, 사실은. 마누라 때리고. 근데 울어. 본인도 슬프니까.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묘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김첨지의 약간 애정, 약간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가리키는 상황이다. 맞는 말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변명을 쓰는 가정폭력법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때린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가정폭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그러면은 좀 뚝배기를 깨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을 좀 만들게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작품을 연결해서 네, 공연을 만들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두 사람과 만나게 된 것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첫 작품이시면은 원래 인연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인터넷에서 부인 공고를 보고 OTR? 네. 정말 OTR. 특이한 네. 케이스. 예,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한데 이제 만날 운명인 거지. 네, 그러니까 여성 창작 집단 하이카라에서 로테 운수 조연출을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창 이제 갓 학교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작업을 했던 것도 이제 학교 선배 연출님 작품 몇 개만 해본 상태에서 아, 여기 이분과 계속 할 순 없겠다. 나도 나만의 길을 좀. 그러니까 스스로의 개척을 위해서죠.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그래서 조금 새로운 작품을 해보고 싶은데, 여성 창작 집단? 여성? 여자들끼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력서를 넣고, 신촌인가? 홍대에서 동교동 삼거리였어. 기억나. 카페에서 만나서 약간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인터뷰를 이제 보면서 그때 처음 뵙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2026년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서승현 연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어리다 였어요. 네, 또래구나. 또래라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7, 26? 그치. 막 이랬으니까. 제대로 작품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게 이제 거의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좋을지도 약간, 같이 만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제 이해 배우, 맞아요. 그 네, 초연 배우 같이 했던. 초연 배우 같이 했던 난 친구였어. 어. 그러니까 동료 배우였고 원래는 그 친구가 이제 서승현 연출님 작품을 얘기하면서 나는 로테운수라는 작품이 있는데 로테를 맡게 아니야 그때 난 미학정이었다. 학정이 아니었나? 학정은 아니었어. 근데 약간 느낌이 르테를 원래 하려고 이해 배우님을 섭외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배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맞아. 얘기는 해놨었어. 그래서 같이 이제 대학로 연습실에 가서 연출님하고 예령이 같이 맞아. 만났고 거기서 바로 이제 대본 주고 운수 연기랑 로테 연기랑 같이 맞아. 해서 어떻게 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만나게 된 게 그게 첫 계기가 된 거죠. 그때 나도 서승현 연출님이 배우인가 했어. 너무 예쁜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우 얼굴이라면 저런 얼굴을 갖고 싶다 진짜? 하는 느낌의 상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떠셨어요? 대본 받으시고 첫인상이? 약간 쉽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워낙에 나는 약간 코미디보다는 그때 그런 걸 많이 지향했던 것 같아요. 전극 많이 네, 하셨고. 전극을. 그리고 뭔가 이 작품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워낙에 뉴스나 언론 매체에 많이 이렇게 다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해져 버린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문제 안에 중심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대변해주는 그런 공연이구나. 뭔가 되게 조용히 놓고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있잖아, 이거 되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 너네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고, 그래서, 이건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당당하게 살아가는 미혼의 한 여자 배우로서 뭔가 너무 하고 싶은 욕심이 치솟았던, 그런, 기억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지. 근데 배우님은 처음에 사실 네. 운수 역할 했다고 했을 때 되게 난 의아했지. 로테일 줄 알았어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기럭지가 교수. 좀 되고. 잘 나가는 약간, 교수. 약간 잘 나가는 교수 느낌이 나지 않나. 맞아. 도시적으로. 그래서 난 또 내가 정장발이 좋아요. 음. 예, 스투발이 좋은데 죄수복 입고 막 앉아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역할을 시키니까 이 연출이 너무 좁잖아? 잘 모르나? 막 진짜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신 거지. 뭐지? 사람 볼 줄 모르는걸?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런 오해도 했었었지. 예령 연출님은요? 첫인상 어떠셨어요? 갑자기. 근데 대본을 읽었을 때는 좋기는 했어요. 왜냐면 항상 해왔던 작품들이 이제 대사 위주고 서사 위주고 웬만하면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정형화된 연극이 있는데 네, 그런 작품들만 하다가 두 작품을 엮었는데 두 작품이 둘 다 1인극이고 상대 배우가 자막으로 처리되고 음향으로 처리가 된다. 근데 이게 과연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구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내용적으로는
너무 일상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대본에 있는 타인들의 말들에서 너무 내가 평소에 그냥 제가 직접 들었던 것도 있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겪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그런 경우들을 내가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함을 캐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일상적인 말들이구나.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 말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그 말들이 한 사람을 되게 궁지로 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약간 그런 말 들어도 크게 대수롭지가 않게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좀 안 좋은 말들을 해도 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까먹는 스타일이라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겠구나. 내가 조금 무심했던 걸 수도 있겠다. 이 세상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다. 세상을 왕따시킨 거지. 나만 너무 편하게 살고 있었나 맘 편히?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작품을 만들면서는 이전이랑 다르게 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전이랑 다르게 신경 쓰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이랑 다르게 신경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어떤 사회상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게 달라졌으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좀 노태운수 자체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초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를 피해자답게 만들지 않기? 피해자가 너무나 전형적인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동정당하지 않기. 가 되게 중요한 맥락이었어요. 그게 그 처음에 초연할 때도 배우님들하고 조연출님하고 계속 얘기했던 테이블 작업할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제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운수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수를 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이 여자를 보고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저 여성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느끼고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지 않을 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여자들과 좀 안타까운 여자들이 당하는 일이지 나는 그 상황이면 그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떠한 맥락이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 여자를 보면서.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랑 왜 계속 만나죠? 처음 맞았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남자랑 헤어져야지. 왜 계속 그런 사람하고 만나? 라는 말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듣고 그때는 더 심했죠. 그냥 울고 막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완전 무결한 피해자로 남아있는 사람으로 그리지 않기. 또 이제 줄타기 하듯이 갔었죠. 그때도 그런 부분에서. 근데 작품 무게도 무게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공부해가면서 하면은 더 그 힘듦이 저는 배우로서 크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나는 사실 연기는 연기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메소드를 그렇게 지향하진 않는 배우인데 그래서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땐 사실은 그렇게 막 힘들지 않은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공유해야만 하고 그리고 어쨌든 무대 위에서 실황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지만 그 기술로 가기까지의 그 쌓아온 이게 내면이 있어야 될 때 그 연습 기간에는 사실은 나도 많이 힘들었지. 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인물을 연기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공연 준비하거나 뭐 하면서 공연 때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얘기해도 돼요? 마지막 운수 다 끝나고 퇴장하시다가 손을 완전 상태에서 퇴장하시다가 이제 벽을 이렇게 뒤지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극정 불을 켜신 거예요, 스위치를. 아니, 진짜 마지막에 다 잠깐만. 끝냈어. 공연 다 끝내고서 굉장히 여운 있는 대사를 딱 마지막 대사를 던지고 안전 이렇게 페이드 아웃했어. 근데 이제 깜빡.
꿈인 줄 알았어. 저도 잘못 번개인가? 뭐지? 방금? 무대 형광등이 아니라 전체 객석관사. 무대 영광등. 아, 퇴장하시는 이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거기 테이프를 발랐었나?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집 갈까봐.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야맹증도 없어. 난 원래 암전 잘 찾아가는 애인데 뭐냐면 이제 운수가 마지막 장면 때 빛을 계속 받아. 맞아. 원탑. 계속 탑으로. 그러고서 심지어 빛을 봐야 돼. 봐야 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거기서 되게 어려운 연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데 막 웃으면서 운수가 좋은 날이네 이러고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 그러고서 암전이 되는 데 있잖아. 이게 빛이 때문에 맞아. 이것 때문에 잔상이 계속 나오니까 나는 빨리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난 벽을 잡고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 벽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그래서 더듬더듬 거기 스위치가 있는지 나는 몰랐네. 나는 정말 몰랐네. 그러면서 불이 켜지는데 난 정말 죽고 싶었네. 정말이야. 세상 만사. 그러고서 바로 끄고 들어갔는데 욕을 많이 먹었지. 연출 배우님 뭐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서 욕이라기보단 정말 궁금해서. 그치, 왜 예. 키셨어요? 패션. 괴물도 그렇고 반려가전도 그렇고 롯데혼수도 그렇고 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여자들을 위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 자살률도 너무 높고 이 노태운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계속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공식 통계 자료가 작년에 처음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성을 향한 폭력, 여성 대상 폭력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 이 상황, 스토킹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거에서 여성들이 항상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거의 2.7일에 한 명씩 죽거든요. 한국에서. 1년에 100명이 넘는 여성이 죽는 거예요. 자기랑 좋은 관계였었던 남성 혹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죽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큰 테러 현상인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떠한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이 그 1년에 100명 이상 죽는다, 우리나라에서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죠. 스토킹 방지법에서도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가정폭력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죽는데, 우리가 공연에서 또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내서 살아가야지. 아득바득 내가 절대 죽나 봐라.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죠. 네, 세 분 모시고 롯데혼수 작품에 대해 어느 정도 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롯데혼수 리뷰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리뷰가 있으신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롯데운수 추천해. 그 가정폭력범 김첨지의 뚝배기가 진짜 깨진다. 깨지는 장면은 안 나오고 깨진 뒤에 재판이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손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김첨지의 뚝배기로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깨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싶으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1년도 롯데운수 후기인 것 같은데요. 기발한 해결책이 떠오르기만 하면 중간에 뛰쳐들어가서 단박에 해결해버리고 롯데와 운수를 데리고 나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 대씩 후려칠 수 있다면 더 좋겠지. 저는 이제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20년도 초연했을 때 제가 보고 되게 흐뭇해했던 후기가 하나 있는데 왜냐면 남자분인데 그 모든 남자가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후기를 쓰신 분이 있어. 근데 모든 남자가 가해자가 아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가 피해자가 아니듯이 모든 남자도 가해자는 아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라면은 본인의 이제 생각을 조금 돌아봐야 한다. 왜냐면 정상적인 남성분들은 이걸 보고 돌이켜보니 우리 엄마도 돌이켜보니 우리 가족 중에 있었다. 나도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느낄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흐뭇한 일이다.
내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로테온수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저희 공간 아울에서 공연을 합니다. 세 번째 공연이고 저희 태은 배우님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보나 배우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우님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서울 연극제 자유경연작으로 참여를 하는 작품이고 대학로 한복판에서 하기 때문에 오시기 편합니다. 네, 많이 좀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날 지킨 거지. 집에 가야겠는데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느낌. 그냥 호텔로 갔어요. 걷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문자 알림 소리가 들린다. 로테, 핸드폰을 확인한다. 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조심해. 12번째 페인팅.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사랑해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나를 버릴까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그렇잖아. 네가 나가서 뭘 하겠어. 너도 나뿐이잖아.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친놈이야. 널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 사랑해. 자기야, 나는 너뿐인 거 알지? 사랑해. 죽을 때까지. 조명, 암전. 저는 선생님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미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없고요. 잘못은 세상이 했죠, 그 자식하고.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미치지 않았어요.